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상담 접근 방법 4파트에서는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다룹니다. 행동주의 상담과 기법, 그리고 불안감소 기법, 학습 촉진 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애완견 훈련시키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기법들, 이거 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입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에 다 보면 조건, 변별, 반복, 강화, 보상, 둔감화, 학습 이런 단어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기법들, 당했던 모든 기법들, 이거 다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원인도 해법도 다 몽땅 다 학습이에요. 자, 행동주의 상담 기법이요. 학습을 촉진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사용해서 결국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학습 기법, 이게 바로 행동주의 상담 기법입니다. 대표적 상담 기법은 제일 유명한 거 3개 있어요. 체계적 둔감화, 상표제도, 사회적 모델링, 이렇게 3개가 있고요. 나머지 2개 훈련 들어가고요. 나머지 2개 조건 들어갑니다. 크게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과 외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적 행동 변화는 말 그대로 마음속 변화예요. 혹은 인지력의 변화, 그리고 불안에 해당하는 거고요. 외적 행동은 말 그대로 정말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외적 행동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 상표제도 토큰이고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다니면 참 잘했어요. 이거 도장 찍어주는 거, 이거 바로 상표제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훈련이라는 단어와 행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다 외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이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자기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상담자에게 의존하게 되거든요. 이 의존성을 끊기 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지식을 공유하고 자기 강화를 시키는 기법, 이게 바로 자기관리 프로그램이에요.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의 가장 유명한 거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고요. 체계적 둔감법은 근육 이완 훈련과 바로 한 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법은 다 인지라는 말이 들어가요.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재구조화. 인지적 재구조화는 어떤 거냐면 부정적이고 자기 패배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긍정적이고 자기 진보적 사고를 갖도록 교수하는 그런 기법을 바로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부릅니다. 기타 행동주의 상담 기법입니다. 하나씩 따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타임아웃은 뭐냐면 내담자가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교실 바깥으로 15분간 내쫓는 거, 이런 게 바로 타임아웃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접종은 바로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긴장을 약하게 시키기 위해서 미리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이거 바로 스트레스 접종이고요. 과잉 교정은 문제의 행동에 대한 행동 대안이 없거나 효과적 강화 인자가 없을 때, 한마디로 간식 못 줄 때, 이럴 때 쓰는 기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밥을 먹으면서 일부러 막 밥알을 흘리는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한테 자기가 흘린 것만 치우게 하는 게 아니고 교실을 다 한꺼번에 치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잉 교정입니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수정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스타인이 말하는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무결단성이에요. 다행히 기억하기 좋아요. 첫 번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결단성입니다.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역조건이요. 2가지 상반되는 조건을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즉 무서워하는 것과 간식, 이런 역조건을 한꺼번에 제공해서 공포를 제공하는 훈련, 바로 역조건이고요. 금지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훈련은 뭔가 좀 더 훈련을 강화시킵니다. 추가적인 강화를 해요. 그래서 더 강한 위계 목록을 사용해서 강화 훈련을 하는데, 금지적 조건은 강화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한 불안 조건을 반복 노출시켜서 결국 익숙하게 해서 불안 반응을 제거하는 겁니다. 금지적 조건은 강화가 없어요. 강화 없이 반복 노출시키는 거, 이게 바로 금지적 조건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에 관련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주의 상담 절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동수정 프로그램 절차가 있어요. 마치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상담이니까 당연히 상담관계 형성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요.
문제 행동을 규명하고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다시 문제를 규명하고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 기술을 적용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종결합니다. 상담 행동성 프로그램으로 가면요. 문제 행동을 규명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용어만 바뀔 뿐이에요. 목표 행동을 정의하고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합니다. 이게 바로 상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목표를 정했겠죠. 그리고 나서 기법을 적용하고요. 행동 수정 결과를 검증하고 행동을 일반화시킵니다. 이 일반화 부분만 조금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내담자가 자기 지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지식을 공유하고 자기 강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이요.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게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자기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자기관리 프로그램은 행동주의 상담 중에서 외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에 해당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단어 바로 상담자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번 행동수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1번 내담자가 사랑하고 일하고 노는 자유를 획득하도록 돕는다. 2번 내담자의 가족 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 3번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여 새로운 이해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번 내담자의 상황적 단서와 문제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정답은요? 네, 바로 4번입니다. 행동 수정, 뭔가 행동을 수정하려면요. 첫 번째는 반드시 문제 행동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모르는데 뭐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제 행동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해야 됩니다. 즉 넘어야 될 허들이 어딘지를 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1단계. 자, 두 번째는 얼마만큼 내가 수정할 건지에 대한 기초선을 측정해야 됩니다. 즉 행동 수정에서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즉, 문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출제 사례입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요. 예, 무결단성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바로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대표적인 불안 감소 행동주의 상담 기법이고요. 공포와 불안이 원인이 되는 부적응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근육 이완 훈련을 하고요. 이완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낮은 레벨의 불안과 높은 레벨의 불안을 단계별로 위계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강도를 올려가면서 둔감화 훈련을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외워야 될 단어 2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하고요. 두 번째 상호 제지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고전적 조건 원리 말고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단어 사용하는데 이거 오답이고요. 상호재지는 말 그대로 불안과 편안함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을 연결하는 거 이걸 상호재지 원리라고 그래요. 다시 고전적 조건 형성, 상호재지의 원리 같이 외워야 될 단어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불안 감소 기법에는요. 노출법이 있고요. 금지적 조건 형성이 있고요. 주장 훈련이 있습니다. 노출법에는 가장 유명한 체계적 둔감화도 노출법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안 요인에 노출시켜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다 노출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 노출법 중에 하나고요. 비슷한 거 혐오 치료, 홍수법 같은 게 있습니다. 금지적 조건 형성은 다 비슷한데 추가적인 강화가 없어요. 추가적인 강화 없이 불안에 반복적으로 불안을 제시하는 거 이게 금지적 조건 형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장 훈련은 감정 표현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는데 선택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난 짜장이 좋아, 난 짬뽕이 싫어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에 역제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특히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의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대인관계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갖추게 한다. 대인관계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굉장히 큰 한 덩어리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이거 엄마가 애들 가르치고 하는 거 이건 몽땅 다 학습 촉진 기법이고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거 이거 다 모두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토큰 경제 상표 제도가 있고요. 이거 우리 뭐 좋은 행동하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토큰 경제 상표 제도고요. 그 외에도 강화와 조형법, 대표적 학습 촉진 기법이고요. 나머지 다 이름에 학습이라는 말들이 들어가요.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이거 모두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변별학습 이거 별거 아니에요. 좋은 행동하면 상 주고 나쁜 행동하면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을 변별하게 만드는 거 이거 변별학습입니다. 강화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 육회 자극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강아지한테 간식 주는 거 이거 정적 강화입니다. 근데 부적 강화는 잘못하면 틀려요. 부적 강화는 불쾌 자극을 더 주는 거 아니고요. 불쾌 자극을 제거하는 게 바로 부적 강화입니다. 요거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조형법, 어떤 정해진 틀 안에 들어오면 상을 주고요. 틀 안에 안 들어오면 상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형, 쉐입 안에 들어가면 상을 주고 안 주는 거예요. 원하는 행위를 하면 보상해서 강화하는 거 조형법이고요.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이거 학습 촉진 기법이고요. 다른 사람들 하게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관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적응적 행동을 가르칠 수도 있고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거 보여줌으로써 불안 감소하는 방법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둔감화는 절대로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둔감화는 학습과는 관련이 없고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